김건희 구속되면서 콧노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건희 이름으로 이걸 담궈놓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탈탈 털려 결국 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이종호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일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고강도 조사에서 특검은 구속 사유인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김건희와 윤석열과의 관계 등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 전반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는 김건희와 대질 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특검에게 요구한 것을 보면 아마도 특검의 플리바게닝 전략이 먹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시킬 때 이미 감지가 된 부분이었죠. 약한 걸로 구속시키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주는 수사기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김건희 주변 인물들도 하나씩 불면서 건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필 규정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정말 여러모로 즐거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 이 대통령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남기셨는데 생각보다 보도량이 너무 적습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 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 공영, 유무, 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다시 윤두창 부부로 넘어가서 보고 드리면 이제 둘의 관계는 이 발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윤은 김건희 소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그 뒤에 영장 발부 뒤에도 오로지 이 메시지 하나만 나왔습니다. 즉 김건희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혐의가 다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면 차후에도 최순실처럼 사면이 어렵다고 판단해 손절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윤은 이미 내란죄만으로도 사형 또는 무기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는 떠맡으나 안 맡으나 형량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 부인 김건희의 죄를 덜어주고 싶다면 특검 조사에 응해서 김건희 말대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는 대신 조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물론 김건희에게 책임을 미루는 죄수의 딜레마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만 딱 떨어지게 김건희를 편드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조사에 불응함으로써 특검 수사 자체를 방해하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본들 이미 스스로 수없이 쌓은 언행과 객관적 증거, 주변 진술까지 사라질 리 없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결말을 재촉할 따름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